스크린이 처음에는 그 야외사연관에 가면 안 보이잖아요. 스크린이 이렇게 앞으로 누워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붕처럼 돼 있고 그 밑에서 이제 무대 위에서 행사를 하고 스크린이 일어설 때 불꽃이 이제 막 불꽃놀이를 했거든요. 그럼 스크린이 정신 차려보면 앞에 스크린이 큰 게 또 서 있는 거죠. 되게 이상한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죠. 왜냐하면 하늘이 다 보이는 그런 데서 영화 상영회 열고 일상적인 공간이 영화의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약간 마술 같은 느낌? 소리도 다 겹치고 뭐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축제죠. 영화를 보는 것이 엄숙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은 느슨한 형태의 관람이 영화가 가장 대중적이었던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부합을 하죠. 고생해서 준비한 부산영화제가 이제 개막되는구나 하는 감동.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김지석이나 뭐 영관이나 그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딱 감격해서 뭐 눈물 흘리고 막 그랬죠.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영화제로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죠.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우리가 부산에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아이도 또 먹자요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늘 기대가 되고 설레죠. 관객분들께서 쳐주시는 그 박수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토론도 하고요. 또 친구가 되고 또 사고 파는 시장도 열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영화제로 자리를 딱 굳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심을 갖게 됐죠. 외국의 주요 영화제와 외국의 주요한 그런 스튜디오나 뭐 OTT 플랫폼을 비롯해서 이런 데서 다 오십니다. 한 자리에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만날 일이 없는데 부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아시아 영화의 트렌드를 봐야 되고. 네, 부산 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였고, 그리고 모든 영화인들, 이제 관계자분들의 작품으로 오는 건 꿈이죠. 객석에 모인 관객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고 지적이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부산에 가서. 그 시민들과 영화를 하는 사람들과 영화제가 함께 뭔가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죠. 아마 전 세계 어떤 영화제도 이렇게 관객이 많은 영화제가 있었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대부분 상업적이기는 어려운 영화들이 많잖아요. 예술영화나. 근데 그런 영화를 보시겠다는 관객의 숫자가 이토록 많은가? 이게 가능한 거구나. 30년 전 어느 날 영화제를 하고 싶어 부산을 찾았던 젊은 영화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부산 시민들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영화의 도시 부산이 된 거겠죠. 김지석, 이용관, 전향준 세 명이 영화제를 하려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영화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저하고 김동호 위원장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95년 8월 달에 이용관 교수가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만들어 나간 것이죠. 부산에서 갑자기 영화제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대요, 보니까.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정말 엄두가 안 날 텐데 어떻게 저런 거를 할 생각을 했지 하고 놀라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국제영화제를 많이 다녀봤으니까 우리가 가진 조건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미약하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극장이었어요.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그 대형 스크린 갖고 그 주로 야외 상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대형 스크린을 좀 가져오자. 그거 이제 배로 그걸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그걸 설치하고 개막식 날 이제 9월 13일인데 눕혀있던 대형 스크린이 딱 불꽃과 함께 이렇게 올라갈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곳은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수영만 유튜브 연기장입니다. 당시에 아마 9시 뉴스 거의 메인 뉴스로, 문화계 뉴스가 아니라 그 메인 뉴스로 부산영화제 소식이 실릴 정도였고, 그 풍경은 항상 극장가를 가득 메우고 있는, 발 디딜 틈 없는 그 관객들의 모습.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평생에 관객분들 틈에 껴서 한 8번 정도 봤는데요. 정말 감명 깊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불법 비디오물을 그 카피해서 파는 제한된 몇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창구가 영화제였죠. 특히 필름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그래서 시네필들은 그거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서울서 내려오기도 하고. 남포동에서 영화제를 할 때 더 영화제 같은 느낌이 났던 건 확실합니다. 앞으로 간 바다가 있고 뒤쪽에 영화 보고 나오면 시장, 뭐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긴 너무 좁으니까 한 편 영화 보고 나오면 뭐 몇 걸음 가다 보면 다 친구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영화 이후의 이야기와 뭐 그게 술자리로 이어지건 뭐가 됐건 그 영화에 대한 감상과 생각들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듣고 할 수 있는 장이 그 근처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남포동, 광복동 곳곳에 포장마차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뭐 서툰 영어를 섞어가면서 다 같이 모여서 막 이야기 나누고, 늦은 밤에는 그 뒷골목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그때 김동호 위원장님도 같이 앉아서 뭐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심각하게 열 올리면서 토론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부산 영화제 가장. 역시 한국의 영화제답게 술자리가 제일 기억이 나죠. 남포동서부터 해운대까지 여러 술집들, 뭐 바닷가의 포장마차부터 동료 배우, 감독들,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뭐 싸움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일단 그 한국과 연계해서 아시아 쪽의 영화들과 교류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간다.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우리가 부산에서 의논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자. 그 중점을 뒀던 게 아시아 영화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영화제는 처음부터 컨셉을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에 아주 특화된 영화제였고, 그 즈음에 한국 영화가 막 부상하기 시작해서 한국에 오면 아주 새로운 한국 영화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큰 영화제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아시아권의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부산영화제를 통해 소개가 됐기 때문에 부산영화제는 처음부터 아시아 영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영화제들 중에 가장 많은 아시아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이거든요. 관객들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대규모의 어떤 그런 영화의 축제의 장을 저희가 만들고 있잖아요. 비프를 통해서 발굴되고 발견되고 그리고 새롭게 재조명되는 영화와 영화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endekata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at saya selalu personal. Mereka selalu pengen tahu kita lagi bikin apa. Mereka ikut seneng kalau film kita juga masuk ke kompetisi misalnya festival yang besar. Sedangkan mungkin kalau festival lain saya merasa lebih hubungannya lebih by system atau lebih formal gitu ya. Sedangkan buat Busan dan kenapa juga sampai saat ini semua filmmaker dari Asia punya kebutuhan untuk selalu ke Busan karena relasinya selalu personal. 영화제에는 감독님들, 배우님들,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제작자님들,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같이 오세요. 추석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로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적인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부탄이나 이런 나라에서 영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국가들의 아시아 감독들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뭐 펀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고 그게 뭐 개막작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청돼서 한국에 와서 관객들을 만날 때 실제로 부탄에서 첫 영화를 만들고 두 번째 영화를 만들고 오신 감독님인데도 팬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막 그 사인을 받으시려고 줄을 서 계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하니까 감독님 되게 감동받고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고 싶다. 비프 가서 관객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향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 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とにかく熱狂的なんだよね。釜山映画祭の観客特に毎回感じますけどアイドルと思っちゃうよね。錯覚しますよね、本当に。似顔絵描かれるみたいな経験ってさ、日本じゃ絶対ないじゃないですか。電飾のこういうのとか。ちょっと嬉しい、もちろん嬉しいですけど、照れくさだよね。本当にびっくりする。でも、それも映画っていうものがさ、どういう観客に支えられているものなの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日本と韓国で相当違うんだなっていうのを毎回感じてる。その若いエネルギーっていうのは本当に、勇気づけられるものでもあるし。그 부르짐 사달이 당시 영화제의 갈라 섹션에 들어가서 그 상영을 하는데 그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한 10분은 박수를 친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면서 계속 치다가 나중에 나와 연기자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를 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데까지 박수를 계속 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2000년에 만든 플란다스의 개 같은 경우야 극장 개봉했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평단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을 굉장히
올해의 발견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서 영화제 때 다시 관객들을 만나게 되면 영화제에 그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은 아예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그럴까요? 막 다시 보고 싶고, 관객들이 질문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객들의 뜨거운 질문이 또 하나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관객들에게 영화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제인 것 같아요. 그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전 세계 뭐 제작진 분들, 뭐 배우분들, 더 나아가 관객분들도 부산에 찾아와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영화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부산에서 가장 잘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영화제에서 영화가 끝난 뒤에 이제 박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한 영화를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관람하고 소통한다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들이 너무 좋아서 항상 시간 내어서 예매 전쟁을 뚫고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영화제를 처음 겪었을 때부터 그냥 이 영화제가 너무 그냥 마냥 좋았고, 또 아무래도 부산에서 열리다 보니까 매년 영화제가 좀 명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참여했을 때 이 영화제 관객으로서 표를 못 구할까 봐 밤마다 밤을 샜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처음엔 학생으로 왔고, 또 이런 영화제 참여사로도 왔고, 또 그냥 일반 관객으로도 오면서 꾸준히 매년 참여를 한 경험이 있고, 학생 심사위원도 했었고, 시네필을 참여도 했었고, 또 협력사로도 참여를 했었어요. 영화제를 성장시켰거나 영화제를 이끌었던 것은 저는 한국의 시네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부산영화제가 가장 이제 추천받고 싶은 요인 중에 하나가 관객들의 지지거든요. GV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참여하는 이제 이런 관객 참여형 영화는 세계에서 극히 드물거든요. 지금은 워낙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인 틸다 스윈트님이 비거 스플래시라는 영화로 내한을 했었어요. 근데 I myself don't look for roles. I look for the pink things that we 배우님이 무슨 제스처만 해도, 무슨 이야기만 해도 관객들이 막 환호를 하고 되게 박수를 치고, 근데 그걸 또 배우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기회도 있을 수 있구나. 영화를 본다는 게 또 이렇게 배우랑 소통한다는 게 가능한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영화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낯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Ani tengah jalan. usahaku.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보다 보면 더 찾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정신적인 예술적인 어떤 세계를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안 가는 부분대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영화제에서의 영화라는 것은 의미가 쉽게 접하기 힘든 어떤 문화와 세계를 나에게 아주 잘 가공된 형태로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네, 그걸 본다고 해서 사실은 그 문화나 그 나라나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문화 교류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검열을 못 받고 영화를 하는 검열 통과가 안 돼서 그런 영화인들을 부산국제영화제가 대거 지원했었어요. 부산 프로모션 플랜인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파이낸싱 마켓이에요. 프로젝트를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내면은 그거를 이제 투자자하고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괴물 같은 영화도 PPP에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괴물은 이게 일반 대중영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파이낸싱이 안 돼가지고 국내에서 안 되는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좀 굉장히 진지한 감독이니까 그래서 PPP를 통해서 해외에 이제 이런 영화가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댄다 하는 걸 가지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럼 우리도 다시 봐야 되겠네. 뭔데 일본에서 관심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을까?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모두 투자를 제한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파이낸싱이 돼서 제작이 된 케이스예요. 그 당시에 그 남포동 그 비프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그 이슈로 그 시위를 했었어요. 피켓 시위를 했었어요. 검열 참패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상영되는 영화제들이 굉장히 강박적인 심의를 받고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등급을 받고 또 상영 불가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사실 그것이 그 영화제 프로그래머나 집행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짜고 치는 시위였어요. 우리는 반대를 해서 너희들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줄 테니 당신들이 우리의 요구를 바탕으로 어떤 심의와 싸워라. 검열을 하면은 영화제의 가치가 죽는다. 그러니까 요 소수의 인원만 버는 거니까 검열을 세는 걸 하자고 정부하고 강국하게 부탁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영화제는 검열이 없는 걸로. 그래서 그게 이제 부산영화제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영화는 상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감독들에게는 자신의 영화가 소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화의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제 이후에 어떤 수순들도 있잖아요. 개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독립영화로서는 늘 어떤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영화제에서 가능성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측면이 독립영화 감독들에게는 아마 가장 큰 중요한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는 동력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상하이 영화제나 베이징 영화제는 우리 영화제보다 예산이 5배, 10배 이상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어기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열이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검열에 손을 타지 않은 감독판 영화들을 그대로 원본대로 틀 수 있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였어요. 지난 29년, 30년 동안 쌓아왔던 이 명성의 근간에는 창작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비디오를 이렇게 찍는 것은 자유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하고 부산 영화제는 거의 이제 공생관계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영화제를 크게 여는데 그 주요 라인업에 한국 영화가 없다. 이러면 사실 이게 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이, 속빈강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쉬리가 그때 개봉해가지고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을 깬 거예요. 그 타이타닉이 어느 나라든 그때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이 또 바로 공동경부구역 JSA로 깨졌고, 네. 그리고 나서는 칸 영화제에 우리 영화가 한 4편이 막 동시에 초청되고 하는. 누구냐 너? 뭐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오랜만이시네요. 아저씨 내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제 뉴커런치 부분,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이제 감독들이 서서히 성장해서 이제 동시대의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거나 토대가 됐다는 점이죠. 이런 동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뭐 이창동, 홍상수, 지하장커, 그리고 뭐 고레야다 히로카즈, 뭐 하마구치 류스케 대부분 부산 영화제를 경유했거나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발견된 감독들이죠.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부럽잖아. 今も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けど、僕らがデビューした当時から、アジアの監督たちというのは言葉難しいですけども、ヨーロッパに発見されるっていう、自分たちがアジアの映画を発信していくっていうしっかりとした価値観っていうのが一つこう拠点ができたっていう感覚、それはかなり世界地図が変わったっていう感覚があるんだよな、作ってる側からすると。それは大き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他にまだできてないからね、残念ながら東京国際映画祭もそうは慣れてないから、そういう拠点発信基地が一つできたアジアにっていう、それはとても大きな変化だと思います。この20年30年の中で。 제가 1995년에 낮은 목소리를 처음 극장에서 개봉할 때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다큐멘터리 극장 상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또는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예술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했었다는 거죠. 너 왜 자꾸 혼자 착한 척이야?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하는 감독들 중에 여성 감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의 작품이 그동안은 소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예술영화나 아니면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보여짐으로 인해서 당신 영화 너무 좋은데 혹시 우리 영화제에 가져가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굴되어지는 그 역할을 초창기 부산영화제가 했었고, 아시아에서 좀 대표적인 여성 감독분들 중에 한 분인 인도네시아의 카밀라 안디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단편 영화로 처음 부산에 오셨고, 이제 우리 영화제에서 첫 번째 작품을 소개하면서 국제적으로 확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무명이었던 한 감독이 이제 본인의 실력과 작품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도 연출을 하셨는데요. 그게 또 남미나 이런 데서도 그 시청률 1위에 올라가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Dan New Currents Competition adalah kompetisi untuk filmmaker pertama dan kedua. Dan ini sangat jarang sebenarnya menaruh kompetisi untuk filmmaker pertama dan kedua menjadi kompetisi tertinggi dalam sebuah festival. Menurut saya jelas statement yang dibuat oleh Busan waktu itu. Mereka melihat pembuat film pertama dan kedua itu bukan pemula, tapi masa depan perfilman. 뉴커런츠 부문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저희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성 영화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재능이 나타나는지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알았어. 왜 이렇게 화를 내? 여보세요? 그동안 해오던 그 어떤 창작자의 작은 순수성이랄까요? 창작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시 같은 거죠. 그거를 계속 응원해 왔단 말이에요. 부산영화제가. 부산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발굴해줬고 그 가치에 지지를 해주셔서
그 덕분에 이 영화의 허들이 실제 것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한편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지에 대한 계속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좋게 봐줄 수 있는 관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제 작업에 조금 자신감을 얻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Sejauh ini mereka sangat berhasil membuat itu rumah yang bisa memberikan ruang untuk semua pelaku industri perfilman di Asia itu tumbuh bersama festivalnya, tumbuh bersama ekosistemnya. Mereka tahu bahwa mereka harus menciptakan jembatan buat film-film Asia bertemu dengan programmer, kritikus, sales dari banyak area lain di dunia gitu, dan encourage jadi bagaimana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rperan untuk menjadi jembatan yang mengkoneksikan film-film dan cerita-cerita dari daerah ini keluar, tapi juga menjadi rumah untuk kita semua tumbuh dan berkembang sebagai filmmaker. 제16회 부산 국제영화제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 이 영화의 전당의 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영화의 전당은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영화제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게 되게 좋았고, 드디어 우리도 이제 안정적인 건물을 시설해서 영화제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약간 뿌듯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이제 생긴 거야. 근데 영화의 전당이 특별하게 내가 꼽고 싶은 이유는 영화제에 다녀보면 그런 규모의 그 영화제 개막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영화 전용관으로서 상당히 치밀하게 아마 설계를 해서 했던 영화제 같아요. 영화관 같아. 영화의 전당에서 임권택 감독님의 달빛길을 올리기 상영이었을 거예요. 그때 시사를 하고 나오는데 영화의 전당 첫 회 때 사회를 맡게 됐다라고 들어서 막 뛰어가서 구석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유망한 박스였던 너무 감동이고 이제 막 그 행복에 겨워가지고 막 우는데, 그때 이제 강수현 선배님이 같이 계셨는데 너 왜 우니? 질문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한테 이런 이제 행운이 오다니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 2회 때 그때 영화학도로서 그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배우로서 롤러코스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지난 저의 어떤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있었던 저만의 그런 추억들이 확 지나가면서 내가 드디어 배우로서 당당하게 초청이 돼서 왔구나 하는 기분으로 차에서 내리고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넓은 야외 극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 긴 통로를 걸어가는 그 기분은 배우라면 아마 누구나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일 거고, 마치 내가 평소에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돼 있다는 느낌? 내가 진짜 이 무대에 이렇게 이 쟁쟁한 배우들과 이런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호명이 돼서 레드카펫을 걸을 때 저런 대단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구경도 하는 거죠. 그때 정말 관객분들께서 저희 작품을 정말 진지하게 또 재밌게 봐주시고,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께서 쳐주시는 그 박수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이제 저희가 착각을 해요. 아, 이번 영화는 대박이 났다.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할 때 질문의 그 온도도 높습니다. 참여도도 높고. 그리고 거의 아마 매진일 거예요.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면 표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올 때 늘 기대가 되고 설레죠. 그리고 이제 영화 만들 때마다 아, 이번 영화가 부산영화제 꼭 갔으면 좋겠다.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부산영화제에서 한 번 심사위원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부산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의 배우들에게 상을 주는 섹션이 있어요. 꿈의 죄인의 구교환. 앞으로 이 두 남녀 배우가 스크린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저로서는 첫 발견이었던 구교환 배우가 한국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기도 하고 어쩌면 부산영화제로서도 부산영화제가 발굴하고 배출한 스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그 불행이 안 끊기고 쭉 이어지는 기분? 제 가족들이나 친구나 심지어 영화인들도 사실은 궁금해하세요. 아니 영화제는 꼴랑 열을 하는데 왜 너는 1년 내내 바쁘냐. 근데 저는 이제 영화인들에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2시간짜리 영화 만드는데 왜 5년이나 걸렸어? 왜 7년 걸렸어? 왜 10년 걸렸어? 이 TV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뭐 40분, 50분짜리 만들기 위해서 몇 주, 몇 달을 기획부터 해서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영화제도. 영화제는 딱 열을 위해요. 근데 열을 위해서 진짜 1년, 왜냐면 특히나 나태해질 수가 없는 게 내가 막 놓치는 게 있을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뭐 하루 24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영화만 계속 보는. 네. 사실 쉽지는 않은 게 어느 순간 보다 보면 다 그 영화 같고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맡은 영화제를 개막하는데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영화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말씀하신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영화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때가 2005년, 그러니까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때가 부산이 왜 이렇게 바쁘지? 그 기간 동안 그런 걸 느끼면서 여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그 큰 영화제라는 걸 만들어낼까라는 것들을 궁금해했고 저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걸 궁금해하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든지 영화제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런 걸 각별하게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모아져서 나타나는 게 영화제거든요. 스태프분 한 분 한 분 다들 역할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매년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준 게 폐막식 때 이제 마지막 크레딧에 자원봉사자 이름을 다 띄워주는 거예요. 부산국제 영화제 측에서도 이 자원봉사자들을 엄청 신경 써주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줬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또 생겼던 것 같고. 영화제를 이제 통해서 부산영상위원회가 출범했고, 그다음에 부산영상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영화 촬영을 부산에서 아마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제 영화 축제를 넘어서서 부산에 영화 촬영이 이제 오는 도시로 부산을 좀 만들어 보자. 어쨌든 그 영화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 홍보도 해보자.
사적인 욕심 때문에 잘라내고.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진 도시인 것 같고, 영화라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생명력을 담는 것과도 비슷한 의미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부산에 가면 영화라는 것이 마음속 한켠에 생각이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메이드 인 부산 영화가 부산에서 촬영도 하고 상영을 하기 때문에 부산 로컬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로컬 배우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얼굴을 알릴 수도 있고. 부산에서 실제로 많은 영화를 촬영을 했었고 거의 전 장면을 부산에서 찍었던 영화들도 꽤 있었어요.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그 수영에 있는 그 영화 촬영소 세트장에서 서울 부산 간 KTX 객차 내부를 거기서 다 찍었어요. 그리고 촬영이 없을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그 부산의 삼복도로를 지나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의 그 지도는 영화제는 뭐니 해도 바닷가에서 해야 한다는 거고요. 답답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극장이라는 곳이 하루에 2편, 3편을 보고 나면 탁 트인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고 그러고 싶어지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산 특유의 어떤 그 정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남포동을 돌아다니는 것, 그 남포동에서 저쪽 그 부평동 시장까지 한번 걸어가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즐거운 코스였던 것 같아요. 부산에 대한 이제 네이밍이 크게 한 3가지로 불리는데요. 첫 번째는 촬영하기 좋은 도시 부산, 두 번째는 아시아 영화 영상 중심 도시 부산, 세 번째는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 부산, 이렇게 불립니다. 부산은 그 천혜의 로케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수욕장이 5개가 있는 나라 좀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물류 항만이 이제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규모고, 근데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단 말이죠. 되게 다이나믹해요. 밋밋하지가 않아요, 도시가. 근데 곡선이 되게 많고, 그러면서 그 텍스처죠, 질감이 되게 다양하대요. 색깔도 다양하고. 아, 그렇게 가르치대? 아시아 영화학교는 국제 공동 제작 그 활성화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듀서 양성을 위한 이제 그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로 영화를 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시드가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 제안서를 개발을 시켜서 저희 졸업시키는 것이 저희 학교의 굉장히 장점이자 유니크한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되게 잊지 못하는 그 감독님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때 첫 영화를 만들어서 베니스에 갔다가 부산영화제에 오신 사라 감독님이 계셨어요. 나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여성 감독들에게는 영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근데 그들의 꿈 중에 하나는 부산의 AFA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에 와서 영화를 배우고 영화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영화를 가지고 부산영화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감독으로. 근데 나는 그것을 이루었고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僕も一度校長先生や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映画祭期間中にその人材育成のプログラムをしっかりと取り組んでいるっていうことは本当に素晴らしくて、そこから多分本当に作家が生まれていく。で、彼が作品を撮って映画祭に戻っていくって、その循環っていうものをすごく意識して実現している。それを本当に発展させてほしいなと思って。
僕が孫川さんと初めてご挨拶してお話ししたのもプサンですし、そこからやっぱり作品が生まれ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とても美しい。제 온 정열을 바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인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저를 영화인으로 만든 것이 바로 부산국제영화제다. 映画祭って本当に最終的には人だと思うんだよね。で僕にとってはやっぱプサン映画祭ってキム・ドンホさんとキム・ジソクさんなので、2人がいる映画祭、2人が呼んでくれる、行けば2人が笑顔で迎えてくれる。でもそうなんだよ、映画祭って結局人がどうつながっていくかって話で、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 영화들을 선정하고 선택하고 같이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백조처럼 물 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영화제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왔는데 산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부산이 해야 될 숙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영화사도 생기고 또 투자자도 생기고 또 영화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 보는 아시아 영화 관점하고 아시아에서 보는 아시아 영화의 관점은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경쟁 부문을 도입한 데는 그런 이유가 큽니다. 그러니까 수상을 하게 되면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도 비평도 많이 나가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니까 경쟁 영화제를 통해서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부산 시민들이 적어도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더 즐기시길 바란다. 세상에 이런 영화제는 없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객으로서 이 영화제에 참여하고 또 게스트로서 또 뭔가 새로운 문화들을 소통하려고 애쓰는 그런 축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벌어지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를 계속 아껴주신다면 이 영화제는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잘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오늘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뭐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요. 이거는 비단 부산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기쁘고 그리고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될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 여러분들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끝나는 날까지 그 애정 변치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